강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물을 보면서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또는 물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네?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경우를 가리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반밖에 남아있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자,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 여러분보다 더 앞서서 선생님이 콩푸 팬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우리 콩푸 팬더에 나오는 주인공 포가 처음부터 아주 많은 고민을 했던 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팬더의 아버지가 거위인 아주 이상한 영화였죠. 하지만 팬더는 그렇게 큰 덩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쿵푸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고요. 꿈도 쿵푸로만 꿀 만큼 너무 사랑했어요. 이렇게 본인이 사랑하는 쿵푸에 대한 열망이 그를 용의 전사로 만들게 되죠. 용의 전사가 되어 평화의 계곡을 지키던 포. 하지만 포는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그 고민의 끝에 우리 3탄에서는 포는 그 해답을 찾아냈답니다. 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제자이자 스승이고 거위의 아들이자 팬더의 아들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는 이 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아란, 바로 나란 단순히 이렇게 개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 바로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나하나 종합해보고 그 역할로서 내가 무엇을 수행하는지 안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어려워해요. 우리 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민하는 건지 선생님이 쉽게 자아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7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 쉽게 나의 자아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 나를 나타내는 동물이나 상징물은 어떤 동물이 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해 보고요. 두 번째,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어떨 때 울고 힘들어했는지 엄마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세 번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네 번째,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섯 번째,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여섯 번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일곱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7가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쉽게 나를 탐색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정말 어렵죠?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딱 하나를 골라야 하니까요. 이런 자아를 찾는 방법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탐색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결이 될 테니까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좀 남들과 다르다 이런 독특성에 대한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이고요. 이러한 행동 또는 사고, 느낌이 계속해서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일관되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자기 대상 교류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동일시가 하나의 주된 성격 조직으로 통합되어 느껴지는 자기감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이제 막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선 겁니다. 그때그때 기분이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언제 어느 기분인지 또는 어쩔 때 기분이 좋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그 순간 어떤 순간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지, 그 상황에 대한 고민이 선행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찾는 길을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색부터 시작이 되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 생각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가까지. 이것들에 대한 대답이 선행된다면 여러분은 자아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고요. 현재 자아 정체성이라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난 이런 사람 같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가 아니라 성장해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늘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란 일생을 거쳐서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금 당장 형성되는 게 아니랍니다. 꾸준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성향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자아 정체성이 아주 올바르게 확립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려면 우리의 이런 생각들, 성격, 가치관,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세운다면 우리의 진로를 찾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 고양이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늠름한 사자예요. 바로 이 자아 존중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아 존중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바랍니다. 고양이는 자기의 몸은 비록 왜소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큰 사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친구들은 거울을 보면 어떤 모습에 내가 보이나요? 어떤 남자친구들은요, 거울을 보면 항상 이렇게 힘센 남자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너무너무 예쁜데 거울을 보면서 항상 좀 더 예뻤으면, 날씬했으면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여러분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평가해야 한다면 이왕이면 어떤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여기 그림의 고양이처럼 난 겉모습은 고양이지만 내 마음속은 사자야. 이런 평가를 한다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되겠죠? 자아 존중감은 이 자아 개념에 대한 평가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판단과 관련된 감정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다. 다른 말로 자존감이 높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자존감이 높은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는 고민이 선행될 때 나의 존중감 또한 높아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항상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고 그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를 사랑하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겠습니다.